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2도 등 6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등 23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에는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소멸론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이 지역 균형 발전의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추세가 지속되면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도를 넘을 정도로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을 살리겠다고 지난해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뒤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했지만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춥게 서명을 갖다 바친 그 서명부도 도자관실 방에 책상 밑에 굴러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서글프기도 하고. 참석자들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성공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2014년에 지방창생법을 만들어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정부 부처가 농촌을 살리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을 위한 부처 공동위원회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은 기회의 땅이다. 이런 걸 정책 목표로 분명히 밝혀요. 지방 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권 초반에 승부 볼 수 있는 것,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지역 균형을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촉매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을 살리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회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게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과 조선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산조선소는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정부의 후속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조 2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각 부처에 반영된 금액은 60%인 7,2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연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 단계하고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과 협력해서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문 대통령이 신규 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지만 군산조선소는 당장 다음 달 1일에 문을 닫습니다. 남아있는 협력업체 직원 2천여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이왕 지원하시는 김에 빠른 시간 내에 공공선박 발주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마다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공허한 말에 그쳐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5달 연속 2%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단순한 엄살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상점의 달걀 한 판 가격은 9,000원. 한두 달 전 10,000원까지 갔다가 주춤한가 싶더니 다시 오름세입니다. 워낙 비싼 값에 상인들조차 혀를 내두릅니다. 한 판에 9,000원이라면은 감히 누가 섣불리 금방 서민들이 사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달걀값은 전년 동월보다 53.4% 오르고 돼지고기는 12.8% 상승하는 등 축산물 값이 10.5%나 올랐습니다. 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과일값도 강세입니다. 수박은 한 덩어리에 2만 원, 최근 급등한 배는 한 개 6,000원이나 합니다. 너무 가물고 양도 작게 나오고 수확이 막 한 20개 정도 나올 때가 한 10개, 7, 8개밖에 안 나오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주요 과일들이 줄줄이 오르면서 신선 과실은 15.3%나 올라 지난 2012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수산물 가운데는 오징어가 40%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나와서 보면 굉장히 비싸서 이렇게 바라만 봐지는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야 되는데 망설여지고 이렇게 집었다가 놔지고 이렇게 되는. 5월 중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 지난해 9월 이후 상승률이 1%대로 급등하더니 올 들어서는 5달 연속 2% 안팎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AI와 가뭄의 여파는 최소한 2-3달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수능 출제기관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도내 114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가 시작된 건데요. 다른 해보다 올해는 6월 모의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방식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시험이어서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번 평가는 수능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난이도 조절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도내 114개 고등학교와 6개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졌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2만 1,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예년과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는 보통 6월과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수능 난이도를 점검하고 진학 지도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9월 모의평가일과 수시 원서 접수와의 기간이 짧고 휴일까지 끼어 있어 6월 시험이 진학 지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에 이어 영어에도 절대평가제가 도입돼 혼란이 커진 반면 대비할 시간은 줄어든 것입니다. 등급의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아이들은 그 등급을 더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약간의 등급 차이 때문에 최저기를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맞출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이번 시험 결과는 오는 22일 통보되는데 수험생들은 자신의 객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대입 전략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에 치러지며 수험생들은 전국 연합평가와 모의고사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실력을 점검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군산대학교가 개교 70년 만에 지역 중심 대학으로 성장했는데요. 군산대가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갖고 100년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947년 사범학교로 출발한 군산대학교입니다. 70년이 흐른 사이에 7개 단과대학 30개 학과를 거느린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입학생 수도 100배 넘게 늘어 70명에서 7,600명이 됐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학생 취업률은 62%로 10,000명 미만 지역 국립대학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취업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역업체에 입사하는 지역 중심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기계와 자동차, 조선, 해양, 바이오 등 인근 국가산단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70주년을 맞은 군산대학교가
미래 100년을 대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인 4차 산업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융복합 교육, 그리고 다전공, 연계전공 그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지역 중심 대학을 넘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악으로 유명한 임실 필복마을에서 매 주말 밤 창작극 공연이 열립니다. 겉은 수박처럼 생겼지만 안이 노란 부안의 블랙망고 수박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의 대표적인 야간 상설 공연, 춤추는 상수의 필복연가가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필복문화촌에서 열립니다. 필복연가는 오랜 세월 농악을 꿋꿋하게 지켜온 필복마을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극입니다. 저희 필복농악 보존회는 춤추는 상세, 올해는 필복연가라는 다문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이 굿보러 오세요. 재미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묻고 방향을 찾는 남원시민 원탁회의가 내일 오후 2시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교육으로 초중고 교사와 학부모, 관련 공무원이 참여해 더 나은 남원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4번째 원탁회의를 진행합니다. 남원 교육 미래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겉은 수박이지만 속은 망고처럼 노란 부안 블랙망고 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블랙망고 수박은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으로 부안군은 올해 2,700여 톤의 블랙망고 수박을 생산해 54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무주군 공무원들이 태권도복을 차려입고 빈틈없는 대회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과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 가야사 복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해 남원과 장수 가야 유적의 복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가야사는 경남, 경북뿐만 아니라 전남, 광양과 순천, 심지어 남원까지 맞물린다며 가야사 복원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최근 남원과 장수에서 대규모 가야 유적이 확인돼 정부가 가야사 복원에 본격 나설 경우 가야 유적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 등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 태권도원에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무주 태권도원에 176억 원을 투입해 태권전과 명인관 등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태권전은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 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청마루와 마당 등으로 구성되며 명인관은 고단자들의 수련과 소통을 위해 수련실과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리는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조사특별위원회에 정헌율 익산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1년 삼성과 전라북도의 투자 협약 당시 행정부지사를 맡았습니다. 조사특위로부터 정 시장과 함께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김완주 전 도지사는 여전히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